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과학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명 늘어난 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동안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고요. 경기 동두천시가 그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선제검사에서 어제 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게 확진자 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역당국은 전국의 이동량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이죠. 2월 27, 28 이틀 동안의 휴대전화 이동량 변화를 전국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에 한 7,200만여 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직전 주말하고 비교하면은 한 12.7% 늘어난 수치고, 또 작년 11월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동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 연휴였던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겨울이 지나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 이동량이 늘어나면 감염 우려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고요.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확산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이 이완되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감염 때문에 400명대로 다시 올라간 것 같고요. 예. 오늘 현 시각은 다행히도 어제보다는 한 60여 명 정도 떨어진 숫자니까 내일 4일 전으로 발표할 때는 다시 300명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오늘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고 하던데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오늘 2건이 보고됐는데 접종 닷새째인 어제 기준 하루에 전국에서 한 6만 3천여 명이 접종을 해서 누적 접종자가 한 8만 7,400여 명이 됐고, 연휴가 끝나면서 접종이 속도를 내는 와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망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와 60대 남성 환자 2명이고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인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숨진 두 분이 백신 접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예방접종 등 의료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인 및 접종과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60대 남성 환자 같은 경우 기저질환, 뇌질환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질병청 측은 어쨌든 유족들이 의료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첫 사망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도 좀 생긴 건데요.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둘러서 불안감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 청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가 됐지만 조사해본 결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 청장이 기저질환이 있어도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백신의 불안감 여부는 우리 언론에서 참 조심히 기사를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인 게, 지난번에 독감 백신 이후에 사망자, 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는데 헤드라인을 그렇습니다. 독감 맞고 사망 이렇게 쓰는 바람에 다들 또 독감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좀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과관계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기사를 썼으면 어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 제보를 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다 보니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유통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제보하면은 관련 그 기관이 진위를 확인해서 수사 의뢰까지 하는 국민 제보 시스템이 오늘부터 운영이 됩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이 제보 게시판이 신설됐고요. 여기에서 익명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 정보 예시로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는 8%에 불과하다.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 등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이게 다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또는 오보로 판명된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한 사례라고 모두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가짜뉴스를 왜 생성해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성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또 전 세계적으로 옛날부터도 예. 뭐 좀 있었던 거니까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았던 예. 나라로 알고 있는데 참 뭐 믿기 힘든 거를 믿게 되는 알겠습니다. 심리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거는 아니고요. 김진애 후보가 뭐 8일까지는 사퇴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오늘 김진애 후보하고 국회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뭐 오늘 기자들 앞에 서니까 실감이 좀 난다. 라면서 김진애 후보가 이렇게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 헌정사상 처음 같다. 예. 박영선 후보,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에 나선 것은 범 여권의 승리를 위해 한 몸 던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게 됐던 이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의겸 전 대변인은 오늘은 김진애 후보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나왔다. 제 문제는 따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맹비난하면서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늘도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오후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여권에 진행 중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의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오히려 부패를 판치게 할 수 있는 부패 완판이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윤 총장은 뭐 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뭐 이렇게 특정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강한 워딩을 나타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기 때문에 정치권 반응도 지금 세던데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다 비판했더라고요. 윤 총장 행보를.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전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하는 거 보면 좀 정치인 같다,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과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라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 좀 자중하라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윤 총장이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작년에 추미애 장관과 문선호 총장의 갈등 구도에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은 여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와중에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가 좀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에서는 별반 큰 이야기는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총리 또 당 외곽에 있는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총장의 행보 그리고 여권의 대응 어떨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3.1절 102주년이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3.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적 의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3.1절의 역사적 의미. 3.1절의 역사적 의미,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우리 민족이 일제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된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어떤 식민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 전 민족이 거독적으로 이렇게 큰 투쟁을 한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의 오사운동이 바로 우리 3.1운동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도 역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야 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1운동 혹은 3.1절 이렇게 기념할 것이 아니라
3.1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본도 당시에는 깜짝 놀랐겠어요. 아, 그럼요.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엄청난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당시 뭐 아시겠지만 헌병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이후로 식민 통치 방식도 좀 바뀌었을 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다가 당시에 이제 그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로 많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3.1운동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하게 독립운동을 요구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이 4월 11일 그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을 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도 정말 깜짝 놀랐기 때문에 무력으로 통치를 한다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로 이제 전면적인 전환을 하게 된 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3.1운동이 전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곳이고 이 전 국민이 참여해서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이고 자부심인데 3.1절 당일날 이 구구 성향의 윤서인 씨가 네. 일본 순사보다도 3.1운동 당시 주최 측이 더 잔혹 무도했다.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또 암살하거나 불을 질러서 폐가 망신시키겠다면서 민중들을 협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만 교수님 전문가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뭐 이분이 제가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역사 왜곡의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당시에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간악한 짓을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그 총칼을 휘둘리면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만들었는데 당시 그런 일본 순사보다 3.1운동 당시 주최 측이 더 잔혹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당시에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정말 이런 저항 운동을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그 백성들에게 만세 운동을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자 했고 스스로를 희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잔혹무도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윤소희 씨가 뭐 이런 게 처음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고 독립운동가들은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단 말이죠. 뭐 그런 부분들은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3.1운동 당시에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일파의 대명사였던 윤치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일기입니다. 윤치호가 평생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죠. 그 물질을 못할 바에야 짓지도 마라. 이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3월 1일 당일날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당시 일본 경찰이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친일파들이 이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세하게 써놨는데 당시 3.1운동의 주최 측들이 일본인 순사보다 더 잔악하게 행동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일체 없습니다. 친일파가 쓴 일기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윤소인 씨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 논문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얘기해서 뭐 나중에는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찬동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몇몇 지식인들이 있더라고요. 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분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사실은 잘 안 갑니다. 뭐 자발적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친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저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분들이 뭐 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막 스스로가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램지어 교수가 이야기하는 매춘행이다 혹은 뭐 매춘의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논문에 썼다가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학술윤리위원회에서
그 계약서를 그러면 제출을 해봐라라고 하니까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강제로 납치해서 끌고 갔는데 무슨 계약서가 존재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거짓 증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이용해서 정말 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로비 같은 걸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예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티븐슨 사건이라고. 예. 그때 당시에 그 1910년 이전에 일본이 미국인 스티븐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조선 그 침략을 갖다가 정당하게 만들고 조선인들은 매우 무지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예. 이러고 미국에 조야를 다니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갖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당시 전명훈 장인환 예. 그 청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 램지오 교수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또다시 100년 뒤에 스티븐슨 같은 나쁜 미국인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스티븐슨이 그런 망언을 계속 하고 다녀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뭐 처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당시 그 변호 요청을 이승만 박사에게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죠. 당시에 안 됐죠. 이승만 박사가 살인자에게는 변호를 쓸 수 없다라고 했죠. 사실 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 뭐 다 거짓된 잘못 알려진 알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예. 이야기죠. 예. 자, 아까 그 램지어 교수 이야기에 찬동한 사람들 중에 한때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 현직 교수인 사람도 있고 뭐 언론인인 네.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윤선 씨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왜 계속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은 주장을 하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그분이 예. 과거에 이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진보적인 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사료에 대해서 철저한 왜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일본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주 그냥 세게 들고 나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철도를 내거나 혹은 도로를 만들거나 항만을 만들거나 예. 또 혹은 뭐 공장을 만들어서 어떤 산업의 근대화를 시킨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들은 바로 일본이 조선을 착취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도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고 나왔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제 더욱더 커져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일본군 성노예 당시 일본 종군 위안부다 이렇게 부르고도 있었는데 이런 위안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 일본이 강제로 납치를 해서 일본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해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법원 그 판결 이후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네. 이렇게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것도 결국 좋지 않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사이를 좀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 정부가 1994년에 무라야마 총리 시절에 바로 그 일본의 침략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아베 총리가 당선된 이후에 아베 내각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했었던 그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고 나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역시 상식주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가 외교상 저는 외교의 어떤 도의가 있는데 그런 예. 도의도 역시 일본 정부가 저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있은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네네. 그런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일본 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지난번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일본이 급격히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나루히토 왕이 제발 일본인들 자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였어요. 예.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이라든가 사회적 분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내부에서의 잘못된 것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흡사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자기네 내부의 문제를 갖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램지어 교수 얘기했는데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사실 왜곡뿐만이 아니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대학살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은 로비가 불법이 아니니까요. 네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로비를 한다. 대미 의회에. 네. 그런데 우리는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단 네. 말이죠. 우리 뭐 민간한테만 꼭 맡길 수는 없는 노릇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일본이 1923년에 있었던 간도 대지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중국에서 벌였던 남경 대학살 이런 것들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대학살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간도 대학살한 적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엄청난 뇌물을 동원한 거죠. 그건 공식적으로는 로비 혹은 로비스트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거는 불건전한 거죠. 예. 왜냐하면 역사 왜곡을 하게 만든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 램지어를 통해 가지고 이 간도 대지진의 학살마저도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우리 정부가 꼭 일본처럼 이렇게 로비를 해서라기보다 우리는 건전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또 이런 학자들이 전 세계 석학들과 진실을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민족의 위대한 운동들,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항일 독립의 운동, 그리고 전 세계와 함께 평화를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